네, 안녕하세요. 예, 크루얼티 프리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어, 오늘 저는 크루얼티 프리의 번역가인 송은주고요. 예, 오늘 이제 그 보선 작가님과 함께 이 크루얼티 프리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 채식주의와 그리고 환경 생태, 네, 우리가 이제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어떻게 어,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공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도 제 소개를 하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보선이라고 하고요. 나의 비거니즘 만화와 저촉감 공룡 만화를 지었어요. 그리고 동물권으로 시작을 해서 비건을 지향을 하고 있어서 동물성 성분을 먹지 않고 또 동물을 착취하거나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뭐 옷이나 제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비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얼티 프리는 이제 독자로서 잘 읽고 이제 자리했는데 이제 기후 변화라던가 아니면 크루얼티 프리라던가 비건과 굉장히 접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해 나가는 중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크루얼티 프리 이 책을 번역을 했고 또 이제 뭐 생태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글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또 동물을 키운 적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오늘 이제 이 북토크 제안을 받았을 때도 제가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동물 문제 이런 것들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어떻게 좀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제가 공부를 했던 그런 이론적인 문제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이런 번역을 하고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느리지만, 네, 그렇게 이제 저도 네,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또 보선 작가님의 경우에는 채식주의자로서 그걸 이제 실천을 하시고, 네, 그런 분으로서 좀 더 이제 체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어떻게 해서 이제 채식을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네, 그런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듣고 싶은데요. 예. 네. 저는 환경보다는 처음에는 동물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기보다도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건이 됐다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뭔가 제가 많이 달라져서 비건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떤 비거니즘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계기를 만나서 비건이 되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게레 유로프스키라는 동물권 활동가가 있어요. 근데 그 동물권 활동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강경한 활동을 하는 동물권 활동가인데 그 강연 영상을 보시면은 뭐 비건이 되라, 동물권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는 선택권이 있다. 당신은 선택할 수가 있는 환경이다. 어떤 선택을 하고 싶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안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지? 그제서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마음이 처음 예전에 있었냐면 저는 아픈 게 싫다라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데 동물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럼 동물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비건을 결심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동물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동물, 환경, 그리고 인간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도 이제 어, 시선을 넓혀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좀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선 작가님이 이렇게 이제
채식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그 시작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피터 싱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이제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쾌고 감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보선 작가님도 이제 책 그 비거니즘 만화에서 이제 쓰셨고,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이성적인 능력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또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 또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존재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터 싱어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것을 철학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런 기반에서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다면은, 보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그 마음에서 우러난 네, 그런 식의 어떤 동물이든 어쨌든 나랑 다른 존재라고 해도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런 동물 문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렇죠,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이제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그 보선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참 이제 인상적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크루얼티 프리를 번역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제가 채식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랄까 이제 좀 보선 작가님 같은 채식주의자들보다 좀 더 이렇게 평범한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채식주의가 너무 엄청난 이게 이제 결단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주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 크루얼티 프리를 번역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저자는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완전 채식주의자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채식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이제 이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꼭 어떤 완전 채식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건 지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 같은 애매한 사람한테는 이제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비건니스트가 될 결심은 안 섰지만 지향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당장 어떤 큰 결단을 내릴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용기를 또 이렇게 책을 번역을 하면서 네,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비건을 지향을 하고 있고 크루얼티 프리라는 그런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익숙한 거예요 이미 저한테. 네. 그래서 비건 지향이라는 말도 많이 하듯이 혹시라도 이제 비건과 채식주의가 동의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비건이즘은 이제 모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모든 동물의 그 착취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이자 가치관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제 채식도 될 수도 있고 먹고 입고 쓰는 것 등등으로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비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비건을 지향한다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하기에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어쨌든 지향점을 갖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크루얼티 프리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크루얼티 프리는 저는 이게 소개된 것 중에 생활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커닝 페이퍼를 여기 적었는데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커닝 페이퍼를 제가 적어왔어요. 어떤 인식의 차별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비건은 분명히 채식주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먹는 것에 좀 초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크루얼티 프리 생활 방식은 잔혹하지 않고 다른 존재
이제 착취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친절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루얼티 프리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비거니즘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방식은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잔인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면 그게 크루얼티 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잔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잔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착취나 폭력이나 구속 대신에 존중해주고 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지향하고 싶은 바가 지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미 녹여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크루얼티 프리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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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루얼티 프리가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그 채식, 그러니까 먹는 것만이 아니라 뭐 보면은 진짜 굉장히 다양하게 거의 생활의 모든 전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존재들에게 친절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점이 저도 이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옷 같은 여기서 이제 옷을 재활용해서 이제 입는 뭐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쓰레기 재활용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덜 소비하고 그러니까 지구의 부담을 덜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크루얼티 프리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다양하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크루얼티 프리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반자본주의적인 네,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더 많이 소비를 하도록 네,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의 경우에도 육식도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잡식 동물이라고 뭐 이제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채식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잡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고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서 건강에 오히려 이제 해가 되면 됐지 더 좋을 것이 없는데 단지 이제 입에서 당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엄청난 양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류세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다른 이름을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인류세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닭의 시대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전 지구상에서 너무나 많은 닭을 지금 키우고 있고 또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 치킨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닭이 가장 그 키우기 쉽고 또 저렴하고 만만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닭이 지금 이 품종 개량과 유전자 조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원래 그 닭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변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옛날의 닭이랑 같은 닭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변형이 됐고 그런 닭을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인류 문명이 멸망하고 이제 그 이후에 후손이 땅을 파본다면은 닭뼈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인류세의 이 대표 화석은 닭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많은 그 닭을 네, 고기를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무리하게 말하자면 이제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닭을 키우고 또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원래 닭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닭이 오래 살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육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육계랑 산란계랑 아예 이제 종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기용으로 이제 키우는 육계 같은 경우에는 한 7주? 6주에서 7주 정도면은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15년까지 살 수 있는 닭이 한 2달도 못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닭이 이제 그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좀 뭐랄까 닭이 이제 말하자면은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처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어,
무자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보다 약한 존재들을 착취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선 작가님이 그 윤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선택이 이제 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나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한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이제 착취하면서 내가 살 것을 선택을 할지 말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저같이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적어도 네 고기를 먹더라도 이제 좀 덜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윤리적으로 키워진 네, 그런 고기를 먹는 쪽을 이제 선택을 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그 닭의 수명이 되게 긴데 빠르게 크도록 개량되어서 이제 생산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진짜 느꼈던 게 서울 애니멀 세이브라는 동물권 네, 단체에서 그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이제 도살장에 방문하게끔 도와줘서 제가 도살장 병 너머로 한번 그 닭들을 실은 트럭을 마주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닭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통통하니. 근데 닭이 삐약삐약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살아있는 닭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병아리를 먹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불편한 내용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소비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딱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비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이 쿠르티라는 게 우리가 카드값을 쓰듯이 막 500원짜리, 2,500원짜리 막 간식 먹었다가 이제 총 결제 금액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약간 조금 조금씩 쓰는데 이게 크게 부풀려 크게 모으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조그맣게 크루얼티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이면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온 결과가 어, 우리 한 사람이 평생 먹어치우는 동물의 수가 1만 252만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뭐 하루에 우리가 뭐 살점 하나 요만큼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의 총합을 생각을 해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그냥 점이 아니라 선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좀 다정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음. 그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 말하자면 의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먹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사실은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작은 어떤 행동들이 누적돼서 이제 큰 효과를 낳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말이 이 크루얼티 프리 저자가 이렇게 소수가 완벽하게 실천을 하는 것보다 수백만 명이 불완전하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그래서 아마 이 저자도 그런 정말 그런 의도에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작은 실천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물이 얼마나 우리가 동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생각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게 분명히 환경과도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공장식 축산의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골고루 오염을 시키고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진짜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자식 축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그런 면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에게 먹이를 길을 이제 경작지라던가 아니면 도살장이라던가 여러 공장이라던가 그런 면적이 많이 필요를 하니까 이제 열대우림을 많이 벌목하게 되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이제 25배 정도 더 위험하다고 하는 메탄가스를 이제 공장식 축산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폐기물도 많이 나온다고 이 책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리고 그 수중생물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또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환경만 파괴를 한다거나 동물만 파괴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존재만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루얼티 프리라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닌 타인을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한 생활 방식이라기보다도 결국에는 나를 위한 생활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가볍고 좀 덜 무거운 방식으로 이제 이 크루얼티 프리에 좀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보선 작가님이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더 큰 우리 환경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그런 인식이 정말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공장식 축산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도 좀 나오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 전에 그 미국 소설가인 그 조나단 사프란 포어가 쓴 그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이게 그 동물 뭐 닭이든 뭐든 사실 요즘은 다 그냥 슈퍼에서 포장된 그것만 보니까 이게 뭐 이 슈퍼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푸어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그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서 이제 그 책을 써서 굉장히 그 책에서는 그, 그 실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서 읽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아, 내가 그런 걸 먹고 있었던가. 네. 표상, 그 아주 묘사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 환경에 대한 영향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로 얘기를 한 게 배설물 처리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그 포어는 미국의 경우를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공장식 축산의 그 가축들이 배설하는 그 분뇨가 이제 어마어마한 양인데 인간의 130배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냥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다 갖다 붓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엄청난 그 큰 그 구덩이가 돼서 거기에 이제 막 사람이 잘못해서 빠져 죽기도 하고 일꾼들이 한번 빠지면 이제 못 구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네. 그 정도의 이제 엄청난 그 분뇨 구덩이를 파놓고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너무 양이 이제 엄청나니까 그 분뇨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포말 네, 이런 게 이제 공기 중에 막 그 다 떠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계속 뭐 피부염이나 뭐 호흡기 질환 이런 거를 이제 앓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그 환경 피해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축산 기업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지불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그 분유 처리 비용 같은 걸 이제 시설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비용을 이제 절약을 해서 값싼 닭고기를 생산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외부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외부로 떠넘기는 건데 그 비용은 이제 그런 식의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제 절약한 비용은 이제 그 주변의 그런 질환을 앓는 주민들,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신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고기 가격이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 싼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계산하지 않은 그런 환경 오염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닭고기에 그렇게 싼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공장식 축산업의 동물들이 그 가축들이 겪는 고통이 가려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 환경에 미치는 이런 장기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이제 아예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생태를 파괴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매번 쓰고 다니게 될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그렇게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뭐 공장이 멈췄는데 갑자기 멸종 위기 동물이 나타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동물이 살아나고, 인간이 멈추니까 동물이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뭔가 우리 일상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저는 생태계가 진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이 진짜 먼 미래에 어떤 우리의 후손과 후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생태에 관련해서 연결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큰 재해를 맞이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도시가 사실은 자연 환경이었다고 이제 망각할 때가 있는데, 가끔 이제 가로수 나무를 보다가 이제 가을에 되게 예쁘게 단풍이 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근데 기분이 좋은데 이게 제가 혼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나무랑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구름, 그런 자연에게 영향을 받아서 제 기분이 좋아진 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 분명히 지구라는 것은 자연이고 난 지금 자연에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걸 계속 만끽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좀 사소한 곳에서도 좀 연결감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 크게 와닿는 뭐 팬데믹이라든가 이게 커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은,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팬데믹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사실 이런 어떤 동물 문제, 네, 그거하고 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생물 다양성이 네,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또 이게 인류세에 되게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루에 그 멸종하는 동물이 150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멸종하는 속도가 거의 공룡 멸종 시대랑 맞먹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을 정도고, 네. 그래서 이제 뭐 6번째 대멸종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대멸종이 닥치는 이 시기에는 지구상에서 이제 그 생물량이 가장 많은, 네, 그 종이 멸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룡이 옛날에 멸종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룡이 멸종을 하고 지구상에 이제 가장 많은 네, 양을 차지했던 공룡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그 포유류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번성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지구상에 가장 생물량이 많은 종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6번째 대멸종이 이제 그 인간의 멸종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네, 더 약간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방금 보선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뭐 위험하다. 아, 물론 이제 우리보다 더 위험하겠죠.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한 사실인데 우리도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먼 미래 세대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도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팬데믹 같은 게 이제 어떻게 그 우리에게 다가온, 네, 이런 환경 위기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남의 일이거나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해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과의 연결감 이제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도시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예, 이제 5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네, 평생을 이제 대도시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파트 외의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택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의 경우에만 생각해도 이미 이제 너무나 도시화된 인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자연과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도시에도 조금씩 공원이 있고, 저희 집 근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안양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안양천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살면은 진짜 계절이 바뀌는 것도 그렇게 좀 잘 못 느끼고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양천에 이제 나가 보면은 거기에 그래도 이제 철새들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뭐 또 진짜 계절이 바뀌고 이런 것들 자연의 모습을 그래도 그나마 도시 안에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크루얼티 프리 이거를 번역을 할 때도 여기에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뭐 어떤 식으로 가꾸느냐,
가꾸는 게 이제 좋다든지 그런 팁을 이제 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정원도 이렇게 뭐 예쁘게 인공적으로 막 가꾼 그런 정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자연의 일부로서 이제 정원을 어떤 식으로 가꾸면 좋을지, 뭐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이제 지나가는 새나 뭐 동물들이 와서 이제 그 이제 먹고 갈 수 있도록 물그릇에 놔두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참 정원을 가꾼다는 게 또 그냥 예쁜 내가 즐기는 우리 집 정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자연과의 연결감을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네, 되게 재밌게 저도 이제 읽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연과의 이제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우울증을 줄여주고 이제 그런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하다못해 안양천만 산책을 해도 진짜 기분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러던 것들이 풀리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읽으면서 또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안양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그 자연을 딱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가 지금 파주 사계절 출판사거든요. 근데 파주에 왔는데 여기 바로 옆에 강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이구나 진짜 진짜 이제 겨울이구나 이거를 느낀 순간이 오늘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의 맛을 이제 제대로 본 거죠 오늘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확실히 진짜 아까 경각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분명히 다급한 상황이고 과학자들도 시위를 할 정도로 지금 기후 위기에 닥친 상태고 기후 재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급한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립해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린이들이 숨바꼭질하다가 이제 자기가 안 보이면은 자기가 사라진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문제를 다 안 보이게 덮어놓으면은 그게 마치 사라진 것처럼 해버려서 저도 비건이 된 다음에 공장식 축산이 얼마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찾아보고 알아봐서 알게 된 거지 제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노출되는 것만 받아보고 이제 살았다고 하면은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불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경각심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많이 노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저도 이게 공장식 축산에 보면 되게 문제점이 뭐 얘기를 하자면 한두 가지가 네. 아니겠지만 이렇게 비가시성이라는 것도 그게 참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한은 이제 모르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식의 그 잔인성을 숨기고 있고 또 어떤 식의 그 뭐 비위생적이고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를수록 또 이제 그 체제가 계속해서 이제 또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포어의 책에서 포어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식 축사는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보선 작가님의 이제 그런 책이나 또 이제 크루얼티 프리 같은 이런 책들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또 알아야지 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또 더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저는 이제 그 포어의 책을 번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몰랐고 그리고 별로 크게 이제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랬다가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먹고 있는 고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사실 이런 뭐 채식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참 너무 보잘것없는 실천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번역을 하고 나서
그나마라도 이제 결심을 한 게 적어도 이제 내가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거를 살 때 그러니까 뭐 계란도 요즘 이렇게 보면 방목 그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을 사겠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어쨌든 그렇게 그 더 비싼 가격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뭐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싼 걸 많이 먹자, 혹은 비싼 걸 비싸지만 많이 먹자가 아니라 비싼 걸 조금 먹자. 네, 비싼 것을 비싸니까 덜 먹자. 이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릴수록 네, 조금씩이라도 이제 그 변화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어떤 사람의 실천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걸 막 비난하고 왜 완벽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응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짓고 나서 북토크나 어떤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의외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뭐냐면은 이미 환경과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건을 지향하고 싶고 실천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실천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을 때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우니까 시작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일단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비거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비건이나 아니면은 뭐 환경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어, 그러니까 그 냉소주의나 뭐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아니면은 당신은 굉장히 작은 존재인데 이걸로 한다고 해서 동물을 구할 수 없고 환경도 구할 수 없을 거야라고 이제 그런 안티 비건이나 안티 환경운동가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한테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같이 고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실 해봤자 소용없어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이제 크루얼티 프리에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그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제 받는 질문 내지는 공격들이 이제 어떤 게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예를 이제 그 좀 적어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게 이제 참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채식주의자들이 진짜 좀 약간 별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은 뭐 네가 진짜 채식을 뭐 제대로 하고 있어? 혹은 뭐 심하게는 이제 야 그러면은 뭐 식물은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식물은 생식물도 생각을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여기에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네 좀 그런 거를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한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딴지를 건다는 거는 사실 되게 웃긴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런 심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옳은 건 알겠는데 뭔가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은 내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딴죽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좀 못된 심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뭐 채식주의자가 아닌 주제에 이렇게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내 공격에 꺾이지 않았으면 기가 죽지 않았으면 응원하는 마음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저자의 그런 어떤 답변들이 참 이렇게 현명하고 귀담아 들을 것이 많다 이제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아, 실제로 이제 채식을 하시면서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한 번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아까 채식주의자가 아는데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채식하는 것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환경과 그리고 생태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알리고 이걸 인식해서 또 결심까지 이어지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좋았던 부분을 책에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여기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일에 이제 형광펜도 쳤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들 그리고 창작하거나 아니면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스스로에게 친절하자고 하는 부분이 좋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스스로에게 친절하자. 여러분의 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떼는 작은 한 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사기를 돋아둘 만한 일을 해보자. 라고 결국에는 나한테 친절을 해야 이제 세상에도 친절할 수 있는 라고 여기서 이제 용기를 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형광펜을 쳐봤습니다. 네. 그 글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의미 있는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라 그래 저한테는 이제 좀 그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저도 그런 주제를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항상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맨날 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필 이렇게 환경, 생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진짜 뭐 이렇게 어려운 철학 막 이런 거면은 그냥 이렇게 멋있는 말만 이렇게 쫙 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거면은 막 철학적인 얘기 이렇게 진짜 현란하게 하고 굳이 뭐 그게 실천하고 물론 현실이랑 이제 연결이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책임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네. 막 그 괴로워하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건데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 어떻게 실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은 왜 하필 진짜 네 이런 그 주제를 하게 돼가지고 이 고민을 해야 하나 이제 고기 하다못해 슈퍼 가서 장 한번 볼 때도 막 그 네 고기 코너 앞에서 막 고민하고 이래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부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놓치지 않도록 제가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멋진 말만으로 끝나지 않게 네. 정말 이렇게 뭐 논문 쓰고 네,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어려운 말 실컷 해놓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이제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뭐랄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다정하게 살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네, 저도 세상에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실천이 꼭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좀 불완전에 대해서 좀 괜찮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비거니즘이라던가 크루얼티 프리라던가 아니면 환경운동이라던가 더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의 그런 마음을 좀 쑥쑥 자라게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건이 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뭐 아니면 활동가가 되자 하고 목표를 정하고 대화를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서 이것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꼭막
정말 이거를 세상을 구해야 해 이렇게 마음 무겁게 대화를 나누기보다도 이렇게 좀 친환경 북토크 같은 거 열렸을 때 이제 동참해 주시고 아니면 친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 환경 문제라던가 아니면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은 그게 또 누적이 되어서 우리의 죄책감은 좀 이렇게 달래주고 이제 실천을 더 많이 옮기게끔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구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생각이 나는데 그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포어가 쓴 두 번째 책이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에세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런 이제 동물 문제를 기후 변화랑 이제 좀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채식이 어, 말하자면 이제 어떤 크루얼티 프리한 삶의 방식일 뿐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의 부제가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면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침 먹을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메뉴를 아침으로 먹을지를 결정을 함으로써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고 이제 일상 속에 이제 그런 가장 쉽고 간단한 실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보선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채식주의자가 아직 될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되게 많은 격려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무리해서 네,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이제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같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힘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송건주 작가님께서 아까 전에도 어, 진짜 한두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이게 불완전한 다수가 더 큰 영향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번역하셨던 우리가 날씨다라는 제목이 갑자기 확 그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씨다가 아니라 우리가 날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저 한 사람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뭔가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 혼자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싶은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들도 뭐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봤을 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아니면은 좀 내가 나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면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이나 동물권 운동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 혼자 이걸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결감을 느끼면서 실천을 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보선 작가님 그 책을 네. 그 나의 비건이즘 만화 그걸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같이 채식주의 비자가 된 친구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다가 이제 그렇게 변화를 한 거죠. 그 네. 친구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걸 같이 네,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참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제가 처음에 비건이 됐을 때 주변에 비건도 없고 채식주의자도 없었고 비거니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너가 비건이 되어야 한다, 채식이 굉장히 좋다,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그냥 꾸준히 제 할 일을 하고 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동참하고 있고 또 지지를 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뿌듯함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패턴 뭔가 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변화를 준다는 것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친구들한테 영향을 주게 된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가지고
좀 더 약간 좀 씩씩하게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선한 영향력 연예인들이 그런 말 많이 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채식주의자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좀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뭐 채식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저도 이제 참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근데 저는 사실 제 주위에는 채식주의자가 네, 없어요. 요즘 어,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제 채식주의를 실천을 하고 정말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직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채식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벌써 한 10년쯤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왜 채식을 하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주위에서 뭐 채식을 한다고 해도 뭐 건강 때문에 이제 하는 요 정도밖에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렇게 보선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그런 동기로 좀 윤리적인 선택으로서 이제 채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또 고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게 돼서 끊은 게 아니라 어, 선택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먹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고기 냄새 맡으면 되게 괴롭대요.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존경스럽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어, 그- 근데 약간 제가 비건을 지향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뭔가 실천력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게으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구멍 난 부분도 숭숭 구멍 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아직도 일회용 컵을 쓸 때도 있고 약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조금 마음이 그럴 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이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비건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게 비건이 뭔가 유달리 뭔가 좀 별나지 않다. 그리고 뭔가 엄청 뭐 신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비건들이 비건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그 인식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들으니까 크루얼티 프리에서도 이제 그 저자가 한 말이 그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자기한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래 뭐 어디까지 먹어도 돼, 뭐 계란은 먹어도 돼, 뭐 뭐는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나한테 뭘 먹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무도 그런 걸 부과를 한 사람이 없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규율 같은 게 이렇게 외부에서 막 딱 이렇게 뭐 너는 네가 비건이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신 거여서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있어도 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긍정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아,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믿음 그런 게 없으면은 그거를 계속 꾸준히 실천을 해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어떤 자신을 믿는 그런 자기 신뢰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의 생활 방식이다 보니까 좀 갈등을 빚을 때가 가끔씩 네.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럼 온라인상에서 저의 만화를 보고 좀 불쾌감을 느꼈다 하는 그런 음,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같고 저도 비건마다 다 비거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건마다 다 똑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실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다양한 실수와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답을 찾아간다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내가 물어보고 그것을 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제 이제 그 크루얼티 프리의 이제 그 뒤에 그 이제 가상의 문답 거기에서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좀 혹시 보선 작가님도 그런 식의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왜 너는 동물원 신경 써? 이런 식의 지금 약간 그러니까 동물 말고도 얼마나 이제 이 뭐 인간들도 말하자면 제대로 이렇게 그 대접을 권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너는 동물만 신경 써? 이런 식의 그 공격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많죠. 특히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지 몰랐는데 진짜 식물의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식물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식물의 권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있는데 이 진짜 그런 얘기를 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크루얼티 프리라는 게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대해서도 크루얼티 프리여야 되잖아요. 식물을 네. 안 먹는다는 것은 나한테 고문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피드백이 올 때는 사실 답은 명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식물을 먹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고 식물을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식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 왜냐면은 고기를 생산하는 데는 더 많은 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사실 어, 정말 식물의 고통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건네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신 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그거는 좀 공격을 위한 네.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아까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런 식의 이제 공격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동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만 그러면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에 대해서 이제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인간이나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러니까 동물권에서도 그렇지만 또 그게 페미니즘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한 식의 공격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성의 인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 강조를 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남성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의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말하자면 한정된 자원이 아닌데 요거를 이렇게 누가 이제 이만큼 가져가면은 나머지는 조금 더 덜 갖고 가게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권, 뭐 동물권 그런 식의 어떤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누가 이제 놓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이 가져가면 인간이 그만큼 덜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동물의 권리, 그러니까 뭐 여자의 권리, 그쵸 뭐 혹은 장애인의 권리, 동물의 권리 그런 식으로 더 약한 존재들의 권리를 이렇게 그 배려를 하면서 오히려 그 권리가 더 확장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불필요한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맞아요. 좀 네. 그래서 동물권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비난하시는 분들은 권리를 약간 우선순위 매기듯이 순위를 매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권을 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권과 뭔가 어떤 노동자의 권리나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좀 아래로 두는 것이냐라고 비하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피드백이 올 때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좀 느낄 수 있는 존재에 한해서는 좀 더 마음을 주자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전에 얘기하려다가 까먹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쓴 것 말고도 그 송은주 번역가님께서 번역가님으로서 이제 옮긴이의 말을 쓰신 부분도 너무 좋아가지고 줄을 많이 쳤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변화를 향한 결심은 인간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소와 닭,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와 개, 정원의 지렁이와 잡초까지도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이게 결국에는 다 거대한 우리의 그런 그 경계가 좀 확장되는 느낌으로 크루얼티 프리라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정말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디에 한 곳에만 매몰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두면 어디에 마음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좀 삶에 대해서도 좀 넓혀 나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도 비건이 된 다음에 좋았던 게 제 행동 반경이 좁아진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좀 넓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언어화를 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보면은 고기를 못 먹고 또 가죽 제품을 못 쓰는 거니까 굉장히 생활이 축소되고 인간관계도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제가 느끼는 것이 더 많아지고 알게 되는 게 많아지고 또 세상의 이면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서 좀 확장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생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언가 포기를 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 세상을 넓혀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건 네. 진짜 체험에서 나올 수 있는 아,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경험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네, 정말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윤리가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윤리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확대되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맞아요, 이제 백인 남성, 네, 많이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대상이었다면은 그게 이제 그 여자, 뭐 그리고 이제 유색인종, 아이, 장애인, 그리고 이제는 동물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돼 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좀 그 확장에서 가장 끝까지 이제 간 게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정보윤리 정보철학 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디지털 존재까지 네, 그러니까 아바타까지 디지털 아바타까지 이제 윤리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얘기하면은 아직 좀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거는 조금 이제 급진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이제 또 들어보면 상당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고통을 느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 윤리가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정보 윤리라고 하면은 이제 고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이 어쨌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이제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이제 그 윤리가 더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도 또 동물 윤리에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사실 고통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뭐 이제 아직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윤리적인 그런 존중하는 대상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저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고려를 하고 또 배려한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존재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겹쳐지면서 네, 나의 존재라는 것도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접점을 좀 더 이제 많이 그 찾아간다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보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존재가 확장되는 경험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언어를 정확하게 잡아주셔가지고
이대로 나중에 말하려고요. 나중에 이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접점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확장을 해놔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처럼 역시 말을 엄청 되게 잘 이제 적확하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해주셨는데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다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셨네요. 그래도 인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크루얼티 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아, 이 책 전체. 네, 네, 네. 네. 아,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번역한 사람으로서 네, 말을 하자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까 뭐 동물 윤리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용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는 사실 많이들 알잖아요. 뭐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살겠어 막 이런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잔인함을 이제 그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면은 이 책이 이제 저는 좋았던 게 하나는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실용적으로 하나하나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 그렇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팁을 준다는 게 이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저자가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루얼티 프리의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들 이제 이 책에 그러니까 그 독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은 격려해주는 약간 그런 식의 괜찮아 이렇게 뭐 불완전해도 되고 조그만 것도 되고 사소한 것도 괜찮아 뭐 어쨌든 시작하는 게 대단한 거야 이런 식의 그 또 격려를 해준다는 점에서 참 친절한 책이구나 네 그런 점이 저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네, 좋았어요. 네, 저도 크루얼티 프리라는 게 저는 사실 그 화장품 같은 곳에서 이제 동물 실험하지 않고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때만 크루얼티 프리라고는 단어가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크루얼티 프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크루얼티 프리라는 그런 개념을 좀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작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저도 이제 크루얼티 프리라는 개념을 좀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꿈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냥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거든요. 그 좋은 할머니라는 것이 그냥 마음이 굉장히 인자하고 나이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약간 포용력이 좋고 약간 그런 뭔가 마음 따뜻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크루얼티 프리한 할머니잖아요. 그렇네요. 약간, 네, 약간 힙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뭔가 나는 다정하고 이렇게 좀 크루얼티 프리하게 늙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보선 작가님한테 용기를 주는 네, 크루얼티 네, 프리한 맞아요. 할머니가 될 수 있어. 네, 맞아요. 그럼 되게 저자의 의도가 잘 네, 그래도 작가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밑줄 그으면서 열심히 읽었고 오늘 이거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더 긴장하면서 읽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읽고 계속 읽었기 때문에 이 저자가 굉장히 흡족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또 실천을 아, 훌륭하게 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비건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일종의 금당 증상을 겪으신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한 3달 정도는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저는 3달 정도 그랬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고기를 먹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채식으로 다 완전 채식으로 바꾼 다음에 먹어도 왠지 배가 허기지고 뭔가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게 되고 해가지고 감자튀김을 엄청나게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딱 3개월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밥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만감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가지고 간식을 많이 줄이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굉장히 변비도 사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겪어내서도 저는 좋은 그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비건 관련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으면 결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건 관련 커뮤니티, 제가 아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채식 한 끼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보통 비건 식당 어플인데 내 주변에 있는 비건 옵션을 제공하는 식당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비건 컨텐츠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접하셔도 되고, 혹은 커뮤니티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꼭 어떤 단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나의 비거니즘 일기라고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은 그 일반인 비건 분들이 자신의 비건적인 일상을 공유하는 계정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계정을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건들은 다 영업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좀 비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비건으로 비건을 지향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만 이렇게 좀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용기를 조금만 내주신다고 하면은 금방 비건 친구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비건들이 이제 많이 네네네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이조아님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네, 걸 나만 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영업방이 네, 되시나 네, 봐요. 네. 그래서 막 이것도 먹어보셨냐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건이 된 다음에 비건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아무래도 저와 결이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억지로 친해져야지 하고 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도 좋은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비건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생활 변화가 많이 생기신 거네요. 그렇게. 네네네. 그리고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네요. 네, 그럼 사전 질문 아, 진행하겠습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4개를 주셨네요. 그래서 이미 이야기를 같이 나눈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로 어떤 계기로 동물권, 기후위기, 인류세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근데 저는 동물권이라는 게 뚜렷하게 있는데 작가님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동물권 기후위기 인류세 이제 네, 그 제가 그 번역은 이제 포어를 번역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 이렇게 인류세나 기후 문제를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 주제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흘러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네, 그러니까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하긴 어렵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어떤 기술의 변화, 과학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이후의 인간인 거거든요. 포스트 휴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인공지능, 막 뭐 이렇게 로봇, 막 이런 어떤 첨단 기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 인간 개념이 이제 아까 그
확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인간이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기계와도 접속을 하지만 또 동물과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네 그리고 다른 그 뭐 환경 속에서 또 그 일부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어떤 그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돼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환경 생태적 네트워크와도 연결되는 존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포스트휴먼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말하자면 좀 더 어떤 생태나 환경 그런 쪽의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그 기술 쪽 이과 쪽이면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기술적인 연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엔 이제 저도 뭐 이제 어떤 그런 AI 막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점점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문학 전공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생태적 네트워크 속에서 그 일부로서 네, 연결돼서 이제 살아가는 그 인간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기계와 반드시 연결된 게 아니라 동물과 접속되는 인간 이제 이런 식으로도 또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개인의 작은 실천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의 악행을 막을 방법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작은 실천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먹고 쓰고 생활의 면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선택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내가 늘 이제 관성적으로 해왔던 선택과 다른 지점은 없는가.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칫솔을 바꿀 때도 또 좀 더 나은 칫솔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이동을 할 때도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도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천법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되게 사소한 실천법을 무시하거나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갖는 것,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기업의 악행을 막을 방법은 저는 소비자들은 소비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가 투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업의 악행을 막을 방법은 라고 했을 때 기업은 어쨌든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는 계속 하는데 뭔가 불만을 표출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동물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것도 동물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것도 그것이 궁극적인 그 실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보선 작가님이 너무 그 실천의 의미, 중요성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근데 저도 그러니까 기업의 악행이 사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은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게 하면 되죠. 보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식 축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쨌든 싼 고기를 포기하지 못한다면은 네.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든 싼 고기를 내놓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실은 우리의 악행이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네, 소비가 투표라는 말 진짜 좋은 말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정책 같은 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일상 속에서 네, 뭐 이렇게 뭐 쓰레기 이렇게 뭐 재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압박을 넣는 그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한테 드시는 식단이 궁금하다고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귀찮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요리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뭔가 그래서 이렇게 잔뜩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서 먹는 걸 잘 못해요. 그 대신에 제가 지키고 있는 거는 좀 알록달록한 식자재들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파프리카도 알록달록하게 뭔가 빨간색만 먹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도 먹고 또 해조류도 먹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사실 다 일일이 계산하진 않아요. 근데 저의 식단을 헬스 트레이너님께 이제 말씀드렸더니 저는 그냥 운동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식단은 그렇게 좀 골고루 먹기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비건 보조 식품제,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품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그런 영양소 같은 것들은 이제 비타민이라던가 비건 영양제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지만은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실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드는 죄책감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비건이 됐을 때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몰랐다니 하면서 오히려 죄책감으로 저를 더 무장시키기 위해서 되게 슬픈 영상도 많이 보고 공자식 축산의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영상, 불편한 영상을 막 보면서 제 안에 불편함이라던가 죄책감을 키웠거든요. 그것을 원동력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제가 약간 제 어떤 제 것을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이제 대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원동력은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비건들도 행복하게 비건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지금 되게 슬프거나 아니면 열악하고 되게 부조리한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에 매 순간 감정을 쏟는 것은 나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되어서 지금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로 저를 이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저를 좀 아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써서 하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릴 때 어떻게 하는가 죄책감이 좋은 원동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죄책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저는 선택을 합니다. 네. 이 크루얼티 프리 이 책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체험으로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그냥 번역할 때는 책의 내용으로만 이제 읽었던 게 정말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느끼고 또 극복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이제 어떤 뭐 잔인한 그런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면 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크루얼티 프리 생활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말 이렇게 느끼고 극복을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에 이제 비건이 처음에 됐을 때랑 지금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비건을 지향하고 있을 때 좀 많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네. 어느 정도 쌓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채식하거나 아니면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일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그냥 그냥 넓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비용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비용이 육식을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크루얼티한 그런 생활이 좀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생활비가 얼마큼 나가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이거는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 그 소비하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소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껴 쓰고 그런 것처럼 채식을 하고 또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쓰는 것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들어서 채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아껴 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루얼티 프리와 맞닿아 있는 그런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또 가장 최소한으로 소비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위한 그런 생활 방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론에는 우리는 덜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향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이 그 전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선 작가님 말씀 참 예, 저도 들으면서 예, 그게 꼭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지불하는 것 자체 값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저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저는 이제 내 채식을 못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말하자면 뭐 동물복지 뭐 이런 그 제품을 사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제값을 지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그 크루얼티 프리 책에 보면은 패스트 패션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아무래도 우리가 싸게 쉽게 네, 손에 넣은 거는 또 그만큼 값어치 없게 네, 더 이렇게 쉽게 쓰고 그러니까 옷도 이제 그런 패스트 패션 그런 싼 옷은 사서 한 철 입고 싸니까 그냥 이제 유행 지나면은 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뭐 비싼 것을 뭐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값을 주지 않고 사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여튼 누가 됐든 누군가를 착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진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값을 내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값만큼 내가 또 이제 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크루얼티 프리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마쳤는데 시간도 거의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남기고 싶은 한마디 같은 거 이제 나누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네. 말할까요? 어, 크루얼티 프리라는 것이 진짜 생활 방식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마다 다 다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극소수의 어떤 못된 사람들 빼고는 다른 사람들에 다 친절하고 싶고 또 다 같이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크루얼티 프리 생활 방식이라는 것에 좀 알아가 보시면은 좀 더 뭔가 이미 나는 크루얼티 프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접점을 찾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결의에 찬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제 편안하게 이런 개념을 좀 마음 안에 이렇게 되지 자리하게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지만, 네, 번역을 그렇지만 이제 네, 많이 실천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래도 또 이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네, 보선 작가님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좀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항상 있지만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알면서 못하는 경우도 또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이제 적어도 저는 못하는 거죠. 네,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뭐랄까 좀 그러니까 책으로 저는 이제 그 세상을 약간 책으로 배우는 스타일인데 그냥 책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저한테도 오늘 이제 이 보선 작가님과 이제 만나서 또 여러 네,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많은 독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또
굉장히 뜻깊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크루얼티 프리 이 북토크는 여기에서 이제 그럼 마무리를 하기로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와주신 보선 작가님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 정말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예.